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이 새마을 금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서울 강북 새마을 금고 감사를 하셨던 조대영 회장님과 그다음 또 인천 온누리 새마을 금고 감사를 지내신 안경무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새마을 금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왜 이러한 민원사항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겠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이 온누리 새마을금고 감사를 지내신 우리 안생님, 새마을금고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새마을금고 내가 감사를 한 6년간 했는데 그동안에 새마을금고가 간여가 돼가지고 그냥 이사들 등의 권한도 너무 세고, 또 한 가지 중앙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중앙의 임원들이나 또 지역의 이사장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게 권한이 너무 많아 이사장의 스스로 참 독단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했고, 우리 마을금고에 대해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한 10년 전에 한 실무 책임자 상무가 한 15월 가지고 형량해가지고 중국을 도망을 갔어요. 그 후로 그것이 수습하는데 직원들한테 변상만 맡기고 또한 임원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 인정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사장이나 임원들의 책임은 없고 직원들한테 맡기는 그런 것에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고, 이게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뭐 이사장 부정선거, 또한 이사장에서 권한으로 모든 게 임원들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을 막, 특히 그 임원 감사 선거 때도 뭐 부이사장, 이사장이 동원이 돼가지고 감사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 감사법에 임원들 선거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되기 위해서 지지를 한다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내가 그 지적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일은 안 된다. 지적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다가도 질의를 했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보고 내용을 봐서는 부적절하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안에 됩니다 하는 통보를 보냈으면서도 그냥 그 당선 공고도 붙이고 이런 걸 하는 거 보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임원들이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럼 이것들이 감사하는 것이 좀 선거 이런 게 부정이 있고 이런 게 했으면은 그 임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거 선거 공고를 붙이고 당선에 이런 상태라든지 또는 그 위에 이런 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사장들의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사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직원들을 뭐 그동안 있은 일에 큰 일에 대해서는 사퇴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을 지금 첫 번째 내고 두 번째로 냈지만은 행자부에서 진정되면은 행자부에서는 중앙에다가 이첩을 했다. 중앙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해당되는 친정인들에 대해서 면죄부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게 하게 되면은 사법부에다 고발하시오. 아니 사법부에다가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고발을 해줍니까? 그럼 지적을 했으면은 중앙에서 행자부 장관이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재권이 갖고 있으면은 조사를 했으면은 중앙에서 행자부에다 상신해서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조사하고 나서 인천지역본부장이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냥 저한테 보내면 이런 해시를 보내면 죄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는 괜히 돌고 봐야 맨날 간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시정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관심 있고 좀 봐가지고 우리는 지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지만은 그 중앙의 법이 말금고법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우리 금등 옛날에는 그 생겼을 때는 서로 협정조합으로 생겼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금융으로서 전문 기업이 돼서 자산이 엄청나고 우리 그 자료도 봐도 뭐 한 2천만 명이 넘는다니까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대형 그거 되는 것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제재도 안 받고 우리 2천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남한 인구에 이런 이용자가 이렇게 한데도 비금융권이가 참저 행자부서 관리하면서 금융관리원 관리 안 받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또 있고 우리 인구의 3분이 넘는 이 국민들이 거래하고 그게 이제 2017년도 그 말금고 중앙에서 밝힌 겁니다. 자산이 150조. 또 그 지역 그 말금고가 1315배.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막대한 그런 금융경 하면서 금융과 제재도 전혀 안 받는 데에서는 참 그 의문점이 가고 국민들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도록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안감사님께서요, 이 새마을금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급에 해당하는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이에 대한 제재가 잘 되지 않는다. 사실 형식상으로는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관리, 감독하고 되어 있지만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뭐 횡령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감독님께서요, 요즘 보태서 새마을금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가 창립된 지가 1963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56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2천만이 넘고 1,300개가 넘는 이 말금고를 이 대단히 말금고를 행정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직원이 6명이 그걸 말금고를 관리한다니까 팀장 빼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결과가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는 민원인과 함께 같이 지역에 조사를 나오면은 혹은 이제 대질 신문 같은 걸 했으면 원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금고에서 하는 이야기만 그대로 답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자부 소관이라서 어떤 저것도 민원도 제기가 돼도 저게 전혀 답신이 확실하게 오지 않고 전 국민이나 또 비슷한 2천만이 넘는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중앙회 회장은 한때는 연봉이 9억이랍니다. 9억인데 이걸 모두가 말고 이사장들이 결정해 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말고 단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손방망이를 쳐다고 전혀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행자부가 아니라 금융 쪽으로 넘어가서 철두철미한 말국을 위해서 회원을 위해서 그런 좀 제도적인 행정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주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설사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 처리가 이제 솜방망이에 그치고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가는 이유가요. 이게 이 관리감독검증이 행정자치부 때에 있기 때문인 점이 상당히 큽니다. 즉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 금융기관의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딱 관리감독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좀
전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리 감독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책임 추궁도 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지금요 저도 이거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주무관청은 행정자치부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금융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은 금고는 새마을금고를 말합니다. 지역 마을금고를 말합니다. 다음에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금융 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면 훨씬 잘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되니까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150조 되고 또 전국에 또 약 1,300개의 새마을금고가 있고 또 그게 이 회원이 조합원이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이 금융감독원의 그 감독하에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있느냐 하면 이 연원이에요. 연원. 본래 이게 1963년도에 그때 마을금고였더만요. 마을금고로. 근데 이때는 순전히 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인 둘의 상부상조 정신, 주민들끼리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행정자치부 옛날 같은 내무부장관에 소관을 했는데 근데 이 시대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56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 상황이 완전히 그냥 지금부터 한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검사,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금융에 대해서 아는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지. 행정자치부 금융하고 관계가 없는데 순전히 옛날에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입법적인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편입되어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아주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주민자치의 일환이다. 주민자치가 어디 가서 감시 감독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말은 그러더라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다 이겁니다. 제도라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말하면 보완돼야지. 옛날에 그 취지, 진짜 호랑이 담배 피워 먹던 시절에 그때의 그 취지를 그대로 두고도 현실은 전혀 완전히 변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들어서 우리도 앞으로 말하자면 입법 청원을 통해서라도 이 새마을금고가 이제는 금융기관에 편입되어서 금융감독원의 감사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우리 마을금고가 생긴 지가 45년도 됐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통장들이 500원씩 추정해가지고 그 동네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추천해 만들어가지고 한 20몇 년을 무보수를 했어요. 이사장도 무보수고 직원들도 진짜 봉사정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 이 유급으로 떼기 시작해가지고 이사장 월급이 나가고 유급이 되고 또 임원들이 비이사들도 실비 정산자가 돼가지고 이걸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가열이 되고 선거가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63년도 시대에서 때는 정말 협동정치로 동네회에서 우리 건국같이 한 20년 다른 데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보수라고 참 말도 왜 동네회 생각 아닙니까? 그럼 이게 취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사장 월급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연봉 1억이 넘어요. 금년 1억이 돼놨더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협동자가 그냥 모든 완전히 결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들도 비이사들도 이제 비상근 이사들도 실비정산이 돼가지고 하루가 1시간 정도 하루가 지난달부터 나가면은 10몇만씩 줘요. 그냥 그 점심 주고 대우가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이 되고 그전에는 그 인물들 자연봉사 할 사람들만 추대식을 했어요. 당신이 아마 좀 잘 될 것 같은 당신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아우동다동하는 이 가고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 쓰던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진행했지만 원시적으로 그걸만 가지고 계속 맑은 걸 중앙에서 차원한다든지 또 중앙에 지금 관료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전문 금융기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사장들이 지역의 이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평소에 젊었을 때 전부 직장 잘 가지고 60대 전형퇴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마 비전문가들 이사장이 지금 하면 평균 연령이 하면 거의 가면 65세 70세 됐을 겁니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그나마 작은 봉사직을 좀 한다든지 했는데 검도에 바빠지고 검도가 지금 조금 우리 지역이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직장 생활 이렇게 한 사업하는 사람들 연봉이 1억 넘는다 몇천만 원 하려면 엄청난 그게 아닙니까? 이런데 선거를 해가지고 금융기관 아무 재간도 없으면서 떠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쯤 온 사람이 몇천만 원씩 그냥 하고 이거 누가 앞으로 선거 가해를 안 되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중앙에 절대 중앙회에다가 맥히나고 하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저 중앙회 회장이 누가 뽑아준 겁니까? 지역 아까 우리 조대표님 말씀한 지역 이사장들 그 눈치만 보고 또 뭐 실적 올리고 실적은 우리가 자산이 많다고 지금 맑은 것을 자랑해 자산은 빚입니다 사실은. 그 지금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 늘리기 바쁘고 자산 도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는 그거 1,300개 중에 그 전부 수수료 한 달에 얼마씩 전부 가가지고 중앙에 임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좀 뒤다봐가지고 정말 좀 내다봐야지. 그냥 중앙이다. 지금 저 알기도 아까도 했지만 오로지 맑은 것만이 건강원회를 제어받고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이나 이런 건 다 금융감독. 그러면 신협이나 뭐지 다 금융감독 그 전문가들 뒤다보는데 이게 지금 막대한 재산입니다. 155조나 100조 넘는 이 돈이 신입보다 훨씬 많은 거 다 많아요.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저분께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원 선거는 선거를 지금 해가지고 대의원제도로 해가지고 사람 몇 명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평소 때 자기 선심속 이런 사람들 내가 앞으로 이사장 돼 있다 싶으면은 직장에 있으면 60살 정년퇴직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냥 공약하면 100% 그거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이사장 정도 되고 이렇게 정도 되면은 금융기관에 좀 조회가 좀 있고 이렇게 하지 그 앉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막말로 그 금융 그 칭호라든지 해야 되니 그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사장을 계속 나온다면은 옛날식은 상부상조치는 돼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바퀴를 빠르게주고 특히 그 선거에서 선거들 할 때는 누구든지 그게 개입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지난번 또 가고 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식으로 앞으로 장 대표님이 잘 좀 보시고 진짜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보고 알려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또 두 분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이 말은
지역 그 새마을 금고에서 감사로 좀 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저 행자부에다가 진정을 이제 합니다. 했는데 하면 행자부에서는 새마을 중앙회로 그걸 또 넘겨버려요. 그렇지. 또 새마을 중앙회는 또 지역 본부. 단위 지역 본부로 또 넘겨버려요. 또 지역 본부에서는 가전행 걔는 가재편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똑같은 걸 해가지고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또 예를 들면 행자부에 항의를 해도 민원을 또 제기해도 또 그냥 똑같은 코스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심각한 문제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그런 게 예. 시정이 돼야만이 아무리 밑에서 민원이 올라해봐야 개미 집 밖에서 뺑뺑 돌아오면 말아요.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예. 모두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좀 뒤로 쳐졌습니다만은 2천만 원 넘는 국민이 회원이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행자부에서 다른 데를 벌써 옮겨야 될 겁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소리 이제 장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맑은 곳 때문에 이런 인터뷰는 처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국민이 이렇게 모든 걸 몰라서 그러는데 회원들이 알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텐데 전혀 모릅니다. 회원들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감사를 있을 때 발굴을 감사를 안 되고 중앙에서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3번 가서 민원을 넣었더니 2015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검감원 전국 합동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합동 감사 결과에 그 모 이사장은 차명 계좌가 69개가 발견돼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10억 가까운 돈이 숨겨져 있는데 또 한 가지 직원을 보고 차명 계좌를 하라고 직원이 이사장님 이거는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책임을 빌 테니까 말하지 마. 말이나 듣고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원 14명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또 거기 보면은 합동감사에 보면은 사문서 위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을고추항에서 뭐 형식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아무 혐의 없이 무혐의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합동감사에 한 지적한 건데 그게 전부 무혐의로 처리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원을 넣으면 거의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을 넣는 사람이 합동 그 현장에 와가지고 대질 신문하면서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면은 자기네들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쳇바퀴 돌아다니는 민원 처리는 나갈 거라서 이거는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6명이 뭘 한다는 겁니까? 그거 자체가 인원봉은 근거에 대한 태만한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고 나가려면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국적인 마을구 이사장이 평균 16년간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회원, 이사, 감사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짜야 되거든요. 계속 오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회원들도 모르고 강북마을구는 33,000명 됩니다. 회원이. 자산은 3,150억 되고. 그런데 이 이사장이 강북구의 수유산동 마을구를 3번 여는 12년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병합을 했습니다. 8개 구를 합해가지고 강북구 마을구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토탈 28년차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보면은 마을구 자체적으로서 대의원이나 이사장들이 이사장이 합의되면은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119명 정도 되는데 60명은 이사장이 자유주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마을구고 그 마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1300
15개로 네, 있습니다. 그 말과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덜이 나옵니다만. 그런데다가요, 우선 그런데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 새마을 금고라는 것이 나름 지역민들끼리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출자를 하고 해서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돈 필요한 사람 좀 빌려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 돈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봐야 그죠? 1년에 약 한 뭐 3% 정도, 그렇게 안 돼. 2% 정도, 2%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거든. 근데 여기 갖다 넣으면 한 뭐 4% 가까이.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한 2.5%고 네. 이또 1금융권에서 지금 1.9% 2%밖에 안 되거든. 지금 아마 마을본 곳에는 성이 되지 않은 자 2.5% 2.6%를 줘요. 그러면 지금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서민들은 갖다 넣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이유를 받아가지고 서민들은 우리 이런 사람들 때좀 저 이유로 주면 좋겠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지금 그 은행보다 한점 비싸게 대출해주고 있거든. 그럼 과연 누구 근거에 누구를 위해서 마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백보를 양보해서 돈 많은 사람들 돈을 자금을 예금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뭐 사채보다는 아무래도 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이익이 되는 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 그러나 이게요 돈 많은 사람들의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기관으로 이게 전락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독이 있어야 되고,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이 강북 그 새마을 금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인천 오누리 새마을 금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가요, 이 새마을 금고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혹 만약에 좀 진정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이걸 좀 진정을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소리에 대해서 우선 전화번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02-2277-5253이고 또 제 전화번호는 010-2967-7545입니다. 이 새마을 금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좀 하시면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말고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감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 현직 감사가 기호 1번을 뽑아서 기호 뽑으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5일 후에 그 기호 1번 뽑은 현 감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거기 선거관리위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사장이 지원한 거고 또 대의원들, 투표권자들. 그래서 한 20명이 약 한 20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대조하고 하면을 어떤 회원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 확실히 그 현장을 적발해가지고 이 신청하니까 차일피일 하는 거야. 현직 감사니까. 그래서 중앙에 질의서를 보냈더니 이게 참 답답합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인사차, 식사하고 술 한잔 먹는 거는 선거법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금고 상층부의 답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뭔 이야기를 합니까? 뭐가 통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금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언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마을금고에 대해 어떻게 누가 이야기 안 해야 되지만 만약에 보도를 해가지고
언론이 취재하면은 우수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우리가 뭐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말구가 심각하다면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뭐냐. 우리 오늘이 말하는 것도 2018년도 감사 선거를 할 때 이사로 있던 양반이 이제 우리 감사를 못한다고 했니까 그 이사라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지금 이사라는 누구가 감사로 나오니까 앞으로 좀 전화도 해서 있어 홍보 좀 해라 이렇게까지 했다 이게요. 그러고 나서도 또 부이사장이 지금 너는 여자분 찍어야 된다. 이사장도 그 사람 찍어야 된다. 이런 걸 내가 지적해가지고 다 선거관리에서 홍보를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이 부적절한 사실이나 우리가 판단하기 부족한 걸 알려드립니다. 그렇으면은 부족하고 상대적해서만 상고에다 자기 선거를 중앙에다 관리가 받아야지. 왜 부족하다면서 하면서 선거 공부는 해주고 당도 공부도 부족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심지어는 내가 좀 감동. 아니 우체 집행부에서 감사할 사람을 갖다가 자기네들 사람을 갖다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감사는 집행과 대립적인 관계. 세립주의도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시키기 위해 그 사람 이사를 있던 사람이 나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감사를 나 해가면서 이사 집행관이니까 부이사장 이사장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감사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우리 조 대표님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건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이사장 마음 먹으면은 그런 식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감사가 진짜 감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 이걸 제대로 해야 감사를 있으면서 실제 느낀 게 대의원이 119명, 120명 정도 됩니다. 대의원規模가 그런데 회원은 33,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마을 규정을 보면은 대의원 총회를 마을당 요만한 침 하나 붙입니다. 전혀 보질 않아요. 또 보지 말라고 그렇게 붙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붙였다가 그 장소에 그날에 전혀 안 되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장소에 해가지고 어느 사람끼리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보니까 33,000명 중에 2차에 이제 하는데 보니까 다 모인 게 한 300명 중에서 119명 정도를 12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장 자직합니다. 말고법은 없고 이사장 말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제가 감사할 때 어떤 분이 우리는 감사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해가지고 저보고 조 감사님 그냥 노후에 100만 원 넘는 걸 매월 타니까 노후 자금으로 쓰면서 이사장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연구 오래오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참 그 말을 내가 안 듣는 걸로 하겠다. 제가 이 말을 위해서 들어온 거지 내가 돈 벌어 들어온 거 아니다. 그리고 결국 하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민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형제부회가 합동감사 나오고 뭐 별별 다 뒤지니까 건물이 7개인데 건물 이사장이 되고 다 팔았어요. 파는 이유도 없습니다. 왜 팔았냐 말은 안 합니다. 팔면 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영적 뭐 하는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팔고 사고 하는데 얼마나 장난이 많 지역신문에 10억 더 주고 샀다는 그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 참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너무 시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는 건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국민의 소리에 좀 여러분이 근거에 대한 모든 걸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금강원에 해도 안 됩니다. 감사원에 해도 안 되고 오직 행자부에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6명이 되겠습니까? 국민의 소리 장 대표님한테 모든 걸 좀 위임해 주시고 믿고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한번 더 이야기하시죠. 네. 여기에 2277 5253 제 전화번호는
0101-2967-7545 국민의 소리. 그래도 다른 뭐 별로 없지만 앞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긴자 발전되는 건 이사장 권한이 너무 세고 또 한 가지 인문들 선거에 전혀 앞으로 누가 하나도 개입이 되면은 영원히 그 맑은 거는 발을 못 뛰게끔 이름이 나와야만이 시정이 되지. 그냥 뭐 기륵기륵 하고도 말다가 매년 이런 식은 안 되기를 좀 장 대표님 좀 강력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저희들 말씀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더니 새마을 금고가 원누리 새마을 금고나 또는 강북 새마을 금고만이 아니라 다른 새마을 금고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진짜 우리 주민 스스로 이걸 고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정의로운 일뿐만 아니라 또 주민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함께 저희 국민의 소리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새마을 금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한 자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네. 반갑습니다. 예.